우리 가문에 일본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안 돼! 크게 호통치는 남자와 그 앞에 무릎 꿇은 한 청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 내용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연은 저희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1985년 8월 일본 아시아 주니어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도쿄 요요기 청소년 올림픽 센터에 합숙 중인 대한민국 주니어 레슬링 대표팀 실내 체육관에서 한국 청소년 대표팀이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영구도 대회를 앞두고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표팀의 유망주였던지라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도 기필코 승리를 가져오고자 집중력을 높이는 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영구는 우연히 아름다운 음악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게 음악에 홀린 듯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데요. 음악은 2층의 끝방 연습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혹시 몰라 살며시 연습실을 엿보게 됩니다. 그때 영구의 눈에 띈 것은 한 마리 백조처럼 우아하게 발레를 하고 있는 한 소녀였습니다. 그때 영구의 가슴은 사정없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영구는 첫눈에 아름다운 발레리나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구는 연습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여학생들이 샤워실에 들어오고 마는데요. 야, 변태야 변태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 영구가 샤워를 하는 곳은 바로 여자 샤워실이었습니다. 영구가 새로 생긴 샤워실에 들어오다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일본말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나오는 영구. 아무것도 모르고 성급하게 나오던 영구는 일본 여학생 무리를 힐끗 보게 됩니다. 그 무리에 하필이면 예전에 영구의 마음을 사로잡은 발레리나도 있었는데요. 창피한 마음에 무작정 주랭랑부터 치는 영구입니다. 그런데 하필 여자 샤워장에 영구가 팬티를 두고 나오고 일본 여학생들이 영구를 놀리며 팬티를 가져다 주는데요. 영구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악몽 같던 밤을 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코치님이 오늘은 체육관 수리 문제로 일본 여학생들과 체육관을 같이 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좋아하는 가운데 일본 여학생들이 들어오는데요. 체육관에 들어선 학생들은 바로 어제 영구가 샤워실에서 만난 그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올림픽 센터 내에 있는 대입 수험생 학습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 고3 수험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습 장소를 같이 쓰게 되자 영구는 제대로 연습에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신경 쓰이는 한 여학생 때문이었죠. 야, 임마!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내가 중요한 경기라고 얘기했지. 이번 경기만큼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영구는 자꾸 그녀 앞에서 코치의 꾸지람만 듣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혼나고 나오자 비마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는데요. 영구는 본인의 마음처럼 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는 숙소까지 비를 맞아야만 하는 처지였는데요. 바로 그때 영구에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레리나 그녀가 영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풀이 죽은 영구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 일본 여학생. 영구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다카시 고즈에라는 이름의 여학생으로 영구와 동갑이었습니다. 고즈에의 우산을 쓰고 가는 영구는 너무나도 행복했고 조금만 더 그녀와 이빗속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어느덧 숙소 앞에까지 오고야 말았지요. 말이 통하지 않지만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지려는 찰나 영구는 이번이 아니면 그녀를 영영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녀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는데 하지만 일본어를 모르는 영구는 뭐라고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손으로 전화기 모양을 하며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믿을 건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뿐. 이를 통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결국 얻어내는데요.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고 언어가 통할 리는 없었지만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이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경기를 마친 영구가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었죠. 나 오늘 밤만 자면 내일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가야 돼. 짧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영구와 고즈에는 서로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짐은 서로가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일 연습이 있어서 배웅을 못 나갈 것 같아. 내일 못 나온다고? 그럼 오늘이 마지막인데. 영구는 이정표로 그녀에게 자신의 운동기구 하나를 건네주고 고즈의 그녀 역시 머리끈을 영구에게 전합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내가 꼭 다시 돌아와서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5일 만에 미래를 약속하게 됐고 그 뒤로 서로의 사랑을 편지로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교제는 양가 집안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뭐라고? 발레를 그만두고 한국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한국 사람이 좋아져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안 돼. 당장 그만둬. 한편 한국 연구집에서는 이놈아, 말도 안 돼. 내가 왜 일본 여자를 사귀어? 말도 잘 통하고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이놈아, 너 일본말 할 줄 알아? 도저? 댕화? 이 정도요. 그 못난 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특히 일제시대 때 일본인에게 많은 고통을 당한 영구의 집안에서는 교제를 강경하게 반대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영구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유, 뭘 좀 먹어야지. 제발 좀 먹어.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내일 모레가 아시안 게임인데 이러는 어떡해? 1986년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가게 된 영구. 그러나 단식 투쟁 때문에 나날이 초조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영구 어머니의 가슴은 타들어갔고 결국 뭔가 결심하기에 이르는데 그래 좋다. 네가 이번에 금메달 따면은 아버지가 교제를 허락하마. 영구의 부모는 금메달을 따면 둘 사이를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일본 여자 고즈에의 집에서는 정말요? 그래. 그 한국 남자놈이 금메달을 따면 교제를 허락하마. 아니, 여보! 가만히 있어봐요. 여자한테 빠진 놈이 금메달을 딸 리가 없잖아. 걱정하지 마. 영구가 금메달 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고즈에의 부모 역시 이 조건을 내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 믿고 그리워하며 서로가 함께 지낼 미래를 위해 매일매일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영구는 더욱 열심히 금메달을 따기 위해 체력과 기술을 연마했고 고즈에는 한국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레슬링부 48kg 결승전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국팀 레슬링 국가대표로 출전한 영구가 드디어 결승전에 오른 것입니다. 홍코너 중국의 리아이생 선수, 청코너 한국의 김영구 선수의 경기입니다. TV를 보며 간절히 영구의 승리를 기원하는 한 사람, 고즈에. 영구씨 꼭 잘해요. 고즈에는 마음을 졸이며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제발, 영구씨 좀 더 힘내줘요. 헌데 경기 초반은 영 풀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의 부모님 속은 타들어갔고 경기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고즈의 속도 타들어가는데 바로 그때 허점을 보인 상대팀 리아이센 중국 선수 딱 기회가 왔을 때 영구는 역시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대를 뒤집기까지 성공하고 마지막 어깨만 누르면 되는 상황. 중국 상대도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영구를 방어해보는데요. 힘에 부치는지 결국 방어를 못하고 맙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끝에 영구는 드디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TV 화면으로 보고 있던 고즈에는 기뻐 어쩔 줄 몰랐고 고즈에의 부모는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딸과의 약속이 생각나며 망연자실하는데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결국 금메달이라는 큰 결실을 이뤄낸 두 사람.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영구 본인 혼자만의 것만은 아닌 두 사람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쿄, 고즈에를 향해 자신있게 달려오는 영구, 그리고 영구 자신의 목에 걸린 금메달을 고즈에의 목에 걸어줍니다. 영구, 사랑해요. 고지혜, 나 놀랐잖아. 언제 한국말을 이렇게 배웠어? 저 전공도 한국문학을 바꿨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어. 고즈에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듯 꼭 안아주는 영구, 그리고 고즈에의 손에 수줍게 건네는 반지. 고지혜, 우리 이제 결혼하자. 영구는 정식으로 고즈에에게 그동안의 마음을 담아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렇게 둘은 따스하게 포옹을 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두 사람. 결국 양가 집안에서도 두 사람의 믿음과 노력을 인정하고 결혼까지 허락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92년에 두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85년 18살의 소년소녀로 만났던 두 사람은 7년간의 힘든 연애를 거쳐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로 여러분 하루의 작은 힐링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월드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100가지 감동 이야기 월드백